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선천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환율이 하락했고요. 코스닥과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연 6%가 눈앞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 경과에 따른 전세가 급등에 주식시장마저 침체에 빠지면 가계부채가 국내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2억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월 이자가 45만원에서 59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자, 저는 금리가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월세가 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가의 상승으로 월 이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게 느껴집니다. 자, 원희룡 250만 가구 공급 계획 100일 이내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출범 후 100일 이내에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5월 10일 날 출범한 이 정부는 8월 17일 이전에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주거의 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하고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에 사전청약제도 도입, 파격적인 재정,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임대주택의 질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질적인 이런 혁신까지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자,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급했나 다주택 종부세 완화를 꺼낸 민주당. 네,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주택 종부세 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결국 여야가 모두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한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주택자는 더 버티기가 수월해졌고요. 세금이 줄고 전월세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신규 다주택자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취득세를 크게 낮추어줘야 합니다. 안전진단 완화 연기 목동 상계동 부글부글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만 발목을 잡나? 목동 상계동 집주인들이 당혹하다고 하는데요. 자, 30년 일기 신도시는 풀면서 40년 된 지역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다. 네, 저는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0년이 지난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풀면서 40년이 넘은 서울 아파트는 재건축을 풀지 않는다면 형평성에서 어긋날 것입니다. 자, 일산 재건축은 들썩. 네, 재건축 30년 연한도 안 됐는데 후곡 4개 단지 통합 추진위가 출범되었다고 합니다. 자, 일기 신도시의 투자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투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재건축이 완성되기 이전에 필연적으로 하락장이 올 것입니다. 서울 임대차 월세 비중이 51.6%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평당 평균 분양가가 1년 전보다 15%가 상승을 했고요. 월세 비중이 51.6%로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자, 머지않아서 수년 내에 아파트 임대 시장은 월세 80%, 전세 20%의 시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전세는 지속적으로 줄고 월세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아파트가 5% 월세 수익형 상품이 되고 33평형 기준 월세 300만 원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또 미달 올해 대구 분양시장 8.8패라고 하는데요. 대구의 분양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도 지역마다 아파트의 상승과 하락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죠.
공급이 늘어나니 대구의 전세가, 월세가, 매매가 모두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서 대구의 기간별 수요 입주량을 한번 보았습니다. 22년, 23년, 24년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구의 투자는 24년이 적기로 보여집니다. 자, 반면에 서울은 22년, 23년, 24년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를 합니다. 25년은 더 적습니다. 자, 그래서 전월세가 폭등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22년 하반기에 역대급 전월세가 급등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서울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 자, 원희룡 250만 가구 공급 계획 100일 내 발표할 것이다. 자, 전세는 세계에서 한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런 주거 제도입니다. 너무나 좋은 주거 문화였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윈윈할 수 있고 주거비를 낮게 유지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신뢰가 바탕되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는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는 월세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가계소득의 절반이 주거와 관리비로 쓰입니다. 1,000만 원 소득의 가구는 500만 원의 주거와 관리비를 내게 될 것입니다. 자, 집주인 보유세 내려고 속속 월세로 전환한다. 무주택자 전세 난민이 될 판이다. 자, 전세 월세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도 자신의 선택이고요. 하락을 확신했기 때문에 무주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상승을 확신했다면 절대 무주택자일 수 없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합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자, 루나의 단타족이 몰려서 한때 400% 반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격 하락에 베팅해서 큰 돈을 번 사람도 나왔다고 하네요. 자, 하락에 베팅했다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루나는 도박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가 치솟자 꼬마 빌딩 거래가 급감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저는 선투현 신문을 통해서 꼬마 빌딩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늘 투자를 반대했었습니다. 이유는 꼬마 빌딩의 본질이 상가이기 때문입니다. 대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꼬마 빌딩이라도 상가가 아닌 다가구라면 추천하겠습니다. 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계 창동 재건축이 수혜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자,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 소음과 분진이 사라지고 쾌적한 공원이 생깁니다. 악재가 사라지고 호재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랑천변 아파트에는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선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